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변곡점에서 연준의 행보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부제는 고물가, 경제 위축, 두 마리 토끼 잡기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9일 연방상원은행위원회에서 미 연준의 의장 파월이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높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직면한 유일한 리스크처럼 행동했는데 이제는 그것만이 유일한 리스크가 아니라 금리 인하를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적게 하는 것은 과도하게 경제활동과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너무 빨리 또는 너무 많이 낮추면 인플레이션 진전을 정체시키거나 뒤집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최근 여러 데이터들은 물가가 완만하게 진정되고 있는 추가적인 진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면서 금리 인하 시점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은 거기에 대한 신호를 주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파월의 이런 대답으로 인해서 시장은 7월 금리 인하를 예상했는데 7월보다는 9월에 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연준은 지금 고물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 위축 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될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빅테크 대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런데 그 다음날 12일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전날의 부진을 딛고 상승했습니다. 특별히 다우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장중 4만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4만 포인트는 다우지수의 사상 최고치입니다. 금요일 날 S&P와 나스닥도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의 이유로는 금요일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 0.1포인트보다 더 높게 0.2포인트 올랐기 때문입니다. 11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월비 0.1% 하락했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고 그러나 생산자 물가지수 즉 생산활동은 좋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되면서 특별히 전통산업이 많은 다우지수가 이날 장중 사상치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공화당이 가상화폐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당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친가상화폐적 행보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이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공화당이 가상화폐 규제 완화를 새 당 강령으로 채택함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연금저축에 비트코인 ETF를 포함한다는 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ETH 뉴스가 13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바네크 유럽과 협력해서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연금저축에 비트코인을 살 수 있도록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프랑스 국민들은 이제 암호화폐를 연금 포트폴리오에 추가시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프랑스 전통 금융 시스템 입장에서 보면 그 시스템에 암호화폐가 통합되는 중요한 발전을 의미하며 다른 국가들도 그러니까 연금저축에 비트코인 ETF를 포함시키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ETH 뉴스는 설명했습니다. 암호화폐의 수요가 점점 확대되는 거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점점 하락함에 따라 10년물 국채금리 최근 들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기준으로 4.187%로 내려왔습니다. 금 선물 차트 연초 대비 그래프입니다. 현재 16.5%가량 오른 상태이고요. 최근 들어서 다시 금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1%가량 상승했습니다. 서부 텍사스 중진류 최근 오르다가 지난주에는 약간 숨을 고르고 있는 국면입니다. 현재 배럴당 82불 수준입니다. S&P 500 차트 연초 대비로 지금 18% 이상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지난주에도 0.55%가량 올랐습니다. 코스피 차트는 지난주 약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연초 대비로 코스피 7%가량 현재 오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차트 약 한 달가량 하락하다가 지난주에 살짝 반등했죠. 거의 4%가량 전주에 올랐습니다. 연초 대비로 현재 36%가량 상승한 상태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6월 달에 전월비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되었는데 예상 0.1%보다 높은 0.2%로 수치가 나왔습니다. 경제활동이 예상보다 활발하다는 뜻이죠. 반면 6월에 전월비 소비자 물가지수가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시장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선반영해서 최근 빅테크 중심으로 주가가 계속 올랐죠. 그러다가 지난주 목요일 날 빅테크 주가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가는 이날 거의 10%가량 빠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2일 날 다우지수 중심으로 크게 반등했습니다. S&P, 나스닥도 올랐습니다. 전통 기업들로 구성된 다우지수는 이날 장중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연준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고물가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고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면서 경제가 침체되는 것 아니냐는 염려까지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왔습니다. 과연 연준은 고물가와 경제 위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이런 변곡점에서 연준은 현명하게 경제를 잘 조정할 수는 있을지, 연준의 행보는 어떻게 될지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를 선반영해서 기술주 그리고 AI 중심으로 급등했죠. 급등 뒤에는 항상 급락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하루에 거의 폭락 수준의 빅테크 기업들이 하락했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불안 심리가, 그리고 이익을 실현하자는 심리가 투자자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명 금리는 인하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가 너무 위축되지 않게 연준은 경제 조정관을 잘 운전하고 컨트롤해야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근 한 달 이상 조정을 겪었죠. 그러나 투자은행, 연기금 등에서 점점 많은 수요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트코인을 위시한 암호화폐 시장은 현재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독일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이 있습니다. 그의 주저 중에 하나가 희망의 신학이죠. 몰트만은 신앙인의 삶의 근본 모두를 희망으로 규정하고 그의 신학을 펼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마찬가지로 신앙인을 희망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여기 있죠. 또 신자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렇게 되어 있죠. 현재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는 기본적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있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꽹우의 드론드론 시청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신앙인이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존재라는 사실 늘 마음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